임플란트 할 때 뼈 이식해야 한다는 소리 많이 들으실 거예요. 돈 주고 추가로 하는 건데 무조건 하면 좋겠지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. 오히려 뼈 이식하면 잇몸이 싹 녹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. 네, 안녕하세요. 18년차 보철과 전문의 디지털 정원장 정유석입니다. 원장님, 뼈 이식하면 몇십만 원 추가되던데 뼈 이식이 대체 뭐예요? 이제 다들 뼈 이식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제 임플란트를 뼈에 심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뼈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 뼈가 부족하거나 이제 안 좋은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런 경우에 꼭 뼈 이식을 해야 이제 임플란트가 튼튼하게 잘 유지될 수 있거든요. 쉽게 생각하면 뼈가 부족한 곳에 뼈를 조금 추가하고 임플란트를 심는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뼈 이식하면 뼈 많아지고 무조건 하면 좋겠네요. 이제 다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얼마 전에 이제 어머님 한 분이 임플란트를 하셨거든요. 근데 어머님이 이제 아무래도 뼈가 푸석푸석 하시고 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보통 때보다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니까 어머님이 대뜸 화내면서 그러시더라고요. 아니, 그럴 거면 뼈 이식을 해가지고 좋게 했어야지 왜 뼈 이식 안 하고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냐고,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. 뼈 이식이랑 그런 골질이랑은 조금 별개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막 화상을 입어가지고 여기 다치게 되면 이제 피부 이식을 하게 되잖아요. 근데 그 피부 이식을 한 게 원래 있던 피부보다 더 자연스럽고 좋지는 않잖아요. 마찬가지로 쉽게 이해를 하면 뼈도 자기 뼈로 아무는 게 좋고, 그렇지 않고 이제 뼈 이식을 한다 그러면 뭔가 자기 뼈보다는 좀 좋지 않다,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. 그것보다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.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뼈 이식을 했는데 뼈 이식이 100% 성공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염증도 생길 수 있고 꼬맨 자리가 벌어지기도 하고, 심지어 이 환자분은 이제 뼈 이식이 여러 번 실패하신 분이거든요. 그래서 이식했던 뼈가 전부 다 없어지고 흉터가 생겨서 이런 끔찍한 모습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뼈 이식을 하면 또 이게 결과가 좋냐? 그게 아니거든요. 계속적으로 이제 혈액 공급이 안 되고 단단한 흉터 조직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계속 결과가 안 좋거든요. 그래서 뼈 이식도 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잘못하게 되면 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, 이런 걸 조금 알고 조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이런 부작용을 막으려면 이제 뼈 이식을 하더라도 아무 곳에나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뼈 이식이 잘 될 부분이 있거든요.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만 뼈 이식을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. 그럼 뼈 이식 잘 되는 케이스인지는 어떻게 아나요?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잖아요. 그래서 피가 공급이 되면서 계속 생겨났다 없어졌다를 반복을 하면서 유지되고 있는 구조거든요. 그럴 때 이제 뭔가 뼈를 붙였을 때 뼈랑 같이 이제 붙어서 이제 살아있는 조직이 돼야 되잖아요. 그러기 위해선 일단 피 공급이 잘 돼야 돼요. 첫 번째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바깥쪽 뼈가 조금 없는 상황이다,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바깥쪽에 조금 뼈 이식을 하고 거기에 이제 잇몸이 자라 들어오지 말라고 차단막을 하거든요. 그럼 차폐막을 하고 나면 주변에 피도 많이 들어올 수 있고, 뼈도 이제 유지가 잘 되기 때문에 뼈가 잘 생겨요. 그런데 이제 이 다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경우에는 뼈가 굉장히 얇아져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피 공급이 사방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한쪽 벽에서만 타고 들어오게 돼요. 그렇게 되면 당연히 피 공급이 잘 안 되겠죠. 수술을 잘해서 잘 꼬매놨다고 하더라도 상처가 벌어지는 경우도 많고 더 이제 감염되는 경우도 많고, 피가 많이 공급되는 경우보다는 골질이 더 안 좋겠죠. 이렇게 뭐 구덩이가 파여 있다거나 주변에 뼈가 많은데 살짝만 없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뼈 이식이 잘 되고, 완전히 폭삭 주저앉아서 뼈가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수직으로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거나 한쪽 벽에서만 오게 되면 이제 피 공급이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뼈 이식을 할 때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,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원장님, 그럼 무리하면 안 되는 건 알겠는데 당장 내가 임플란트를 심을 때 뼈 이식이 꼭 필요한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? 일단은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1mm씩 이렇게 감싸고 있어야 좀 튼튼하다고 하거든요. 치과에 가시면 보통 이제 파노라마라든지 CT라든지 이런 걸 찍으시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사진을 딱 찍어서 봤을 때 이제 뼈가 있는 부분 약간 회색으로 보이고 뼈가 없는 부분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보이거든요. 그래서 그 까만 구덩이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, 그리고 임플란트를 심을 주변을 감싸서 한 1mm 정도의 뼈가 충분히 있는지, 이거를 보시면 되거든요. 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작은 어금니 부분에 이렇게 까맣게 보이시잖아요.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알 수가 없는 게, 파노라마 사진은 이제 3차원적인 사진이 아니라 2차원적인 사진이잖아요. 그래서 보통은 그 다음에 이제 CT를 찍어보게 돼요. 이 다음 사진처럼 이렇게 CT를 찍어보게 되면 이 회색 부분이 뼈인데 나머지 부분이 뼈가 없이 이렇게 뻥 녹은 부분이 보이잖아요.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이제 주변에 뼈가 감싸고 있지 않잖아요. 그러면 내가 이제 뼈 이식을 해야겠구나,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.
확실히 없는 경우는 이제 뭐 그렇다고 치는데, 근데 이제 조금 더 헷갈리는 경우가 또 하나 있는데요. 이제 치아가 당연히 안 좋아서 빼기 때문에 주변에 뼈가 조금 녹아 있겠죠. 그래서 이렇게 구덩이가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면 이때는 조금 뼈 이식을 해야 될까요? 안 해야 될까요?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시죠. 그런데 신기한 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뼈 이식을 안 할 수 있으면 뼈 이식을 안 하는 게 좋다. 아무리 이제 이식을 해봤자 자기 뼈만은 못하다. 이 환자분은 이제 왼쪽 아래 어금니가 많이 안 좋으셨어요.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뼈가 많이 녹아 보였는데, 그래서 당연히 이제 뼈 이식을 해야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분이 6개월이 지나서 다시 오셨거든요. 그래서 6개월이 지나서 CT를 찍어보니까 아까 그렇게 구덩이가 뻥 뚫려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다 찼거든요. 피 공급이 잘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구덩이가 파여 있는 경우는 피 공급이 잘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오래 기다리다 보면 생각보다 뼈가 많이 차는 경우가 많아요. 다음 환자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세요. 이 환자분도 이제 오른쪽 아래가 아까 분보다 더 많이 안 좋아 보였거든요. 뼈 이식을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엑스레이 상에서는 약간 까매 보였거든요. 근데 이제 이거를 CT를 찍어보고 그다음에 실제 들어갔더니 모의 수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뼈가 다 굉장히 찼거든요.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일단 구덩이처럼 돼서 피가 잘 들어와서 잘 아물 것 같다. 그러면 좀 충분히 기다렸다 뼈 이식을 안 하는 편이고, 근데 이제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앞쪽 같은 경우는 이제 꺼지거나 그러면 안 예쁘잖아요. 그런 필요한 경우에만 가급적이면 뼈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임플란트 뼈 이식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임플란트 그리고 뼈 이식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는 천지 차이니까요. 영상 보시고 내게 꼭 필요한 치료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